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인데요. 끌리거나 혹은 떨리거나. 제목이 좀 야시시한 듯 그런 기분도 좀 듭니다만 책 종이도 이렇게 만져보면 무슨 뉴스위크지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종이처럼 이렇게 손의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종이질을 갖고 책이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이 책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한 어느 정도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손에 이 닿는 종이의 느낌도 참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꽤 이렇게 성의 있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요즘 뭐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 손에 닿은 책 중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일호 씨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박일호입니다. 헤어스타일은 정말 음악가 같아요. 베토벤 스타일이에요. 네. 이 책 나온 지가 얼마나 되죠? 10월 21일 날 나왔으니까 2달이 좀 지났습니다. 아직 신간의 대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죠? 네, 그렇죠. 예. 이 책을 사이사이에 보면 인도에 관한 풍경 사진들이 이렇게 여러 장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어떤 사진 작가가 찍은 줄 알았어요. 근데 박일호 씨가 이제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찍었나 할 만큼 책의 내용과도 잘 맞물려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사진을 원래 배우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저 블로그를 오래전부터 하다 보니까 사진 네. 조금씩 했는데 인도로 가기 전에 우리 김창완이라고 저 사진을 찍는 후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5시간 특강받고 가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진이 괜찮다면은 그거는 저 학생이 뛰어나서는 아니고 아마 저 선생이 훌륭해서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인도라는 데가 워낙 좀 멀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뭐 우리가 옆집 가듯이 갈 수 있는 데는 아닌지라 가면은 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오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고 뭐 보름 이상 막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 같거든요. 박일호 씨는 이 인도를 얼마나 여행을 하신 건가요? 네, 저는 한 달 동안 있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도에 사흘 동안 사흘을 견디지 못하면 바로 돌아오고 사흘을 있으면은 뭐 한 달이고 1년이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한 달? 네, 한 달. 비용도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 생각보다 배낭여행으로 갔기 때문에요. 예.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고요. 뭐 덜 먹고 덜 자면 됩니다. 해외 거지 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예. 근데 서평집을 원래 내려고 준비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예. 저 서평은 제가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써왔던 그 분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인도를 아직 그 전에도 뭐 저 실크로드라든지 티베트 같은 경우를 갔었을 때는 이걸 서평집하고 연결시키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예감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서평을 쓰면서 뭔가 서평이 갖고 있는 그 단조로운 분야가 있다 보니까 좀 갑갑함 같은 걸 느꼈는데 이 여행을 통해서 좀 독특한 그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독특한 서평집이 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좀 갈 때부터도 마음에 좀 담고 갔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 안 쫓겨나나 몰라요. 한 달씩 막 비 오면.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놨거나 뭔가 안전장치가 있지 않으면 한 달씩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그죠? 네. 그 버릇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네. 그 비법을 우리 나눠봅시다, 이따가. 근데 이 끌리거나 혹은 떨리거나라는 이제 제목인데 이 안에 이렇게 보면은 꽤 명함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의 다양한 책들을 선정하고 이 박일호 씨가 읽은 그 생각을 거기에 이제 덧붙이고 사이사이에 인도 얘기를 이렇게 또 이제 덧붙여놔서 그냥 서평집을 읽는 것보다 인도 골목을 쓱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책 한 권 읽었다가 또 어느 인도 뒷골목을 쓱 갔다가 또 나왔다가 하는 기분이
묘하게 이게 잘 맞아요. 그래서 다른 서평집들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본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편하고 부드러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차라리 뭐 인도 기행문을 보는 건 물론 아니고요. 근데 짬짬이 곡이 섞여 있으니까 은근히 이게 땡기는 맛이 있어서 사실 한나절도 채 걸리질 않았어요. 이 책을 읽는데. 그래서 참 사진도 이렇게 보면 좀 가난한 어떤 그런 풍경의 사진도 물론 인도라는 데가 워낙 넓으니까 있긴 합니다만은 가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참 비용도 걱정이지만 그 한 달씩 간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인도에서 떠올린 책이라면 어떤 걸까요? 인도를 말하면은 아무래도 그 푸지와라 신야의 인도 방랑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인도로 저를 추동한 책이 바로 이 푸지와라 신야의 인도 방랑이거든요. 네, 예. 보고 싶네요. 아주 전설적인 여행가이자 사진 작가이고 예. 사실 그 멀쩡한 직장을 다니다가 간두고 간 거죠. 세상에 멀쩡한 직장이 있나요? 요즘 뭐 워낙 그 지금 정부가 경제에서 마치 경제가 다 망한 것처럼 망할 듯한 분위기처럼 이렇게 멘트를 많이 날리고 뉴스에다 자꾸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서 가만히 있던 사람도 불안하고 뭐 지금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분이 문득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실상 그걸 늑대 소년 얘기처럼 양치기 소년 얘기처럼 한 10여 년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더 망할 게 또 뭐가 있으면 우리가 망한다고 뭐 죽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국민 정서에 볼모처럼 이렇게 끌고 다닌다 하는 느낌이 슬쩍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아마 관심 갖고 이렇게 보시면 자꾸 그런 소문을 내서 사람들이 안정감을 못 갖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원래 전공을 노동경제학인가 하셨잖아요. 예. 네. 저는 전공이 아니라서 뭐 그렇게까지 깊이 있는 생각 또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그 요즘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망할래나 우리나라? 그럴 리 있겠습니까? 네. 예. 뭐 그렇죠. 예. 그 저도 이제 그 아까 직장 말씀을 하셨는데 한 20년 속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유효 기간을 20년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20년을 넘기고 나왔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인생이라는 게 치사하거나 혹은 시시하거나. 근데 그 두 가지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암묵적으로 생각했었던 게 이제 여행하고 독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이 이제 국경을 넘는 일이라면은 독서는 경계를 뭐 지나는 일이라 해서 그 둘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살아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좀 각오를 했던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약 30여억 원 정도의 그 책에 대한 단상들을 이제 모으셨는데 그 중에는 조금 어려워 보일 듯한 그런 제목의 책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계절에 이 책을 읽으면 참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책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저 가을 앞에서 지금 음악과 시력도 가을을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주고 계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가을이 뭐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독서의 계절이면 분명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0권의 책 중에서 그 잘나라 기도하는 그소문이라는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 사사키 아타루라고 예. 그 일본의 신예 평론가가 쓴 책이고 작년인가 또 한국을 와갖고 길담서원에서 강의를 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게 그 낯설면서도 강렬한 어떤 그 독서 충동을 우리에게 안겨주던 그런 책이고요. 저희 부크로스라는 그 낭독하는 독서 모임에서도 이 책을 읽고 좀 저희들끼리도 참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했었던 그런 책입니다. 책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읽고 치우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그런 책이라서 한 꼭지를 뭐 읽어주실까요? 예. 쳐주실 건가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좀 특별하게 저기 일반 그 서평 형식을 좀 서간문으로 썼던 그런 서평이라서 좀 서간문 형식입니다. 독서가 당신인 당신. 그러고 보니 당신 손에서 책이 떨어진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부고를 무심하게 전하던 그날도 당신 손에는 장그린이의 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당신은 섬처럼 내 삶에서 멀리 물러났고 내 서재에서는 한동안 섬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쓸쓸한 휘파람 소리는 입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가슴 속에서도 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독서에 대한 찬탄과 경애를 끝내버리지 않는 이 책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읽혀져야 합니다. 가령 52쪽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최후 심판의 날 아침에 신은 위대한 정복자, 법률가, 정치가들에게 보석으로 꾸민 관이나 월계관 또는 불면의 대리석에 영원히 새겨진 이름 등을 오답으로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구리에 책을 끼고 오는 것을 보시고 선망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보답이 필요 없다. 그들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들은 이미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독서의 즐거움은 신도 선망하게 한다는 이 말을 당신이 아니면 누가 믿을까요? 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책과 밤을 동시에 주셨는지. 어느 작가는 자신의 책을 부디 밤에만 읽으시라 했다지만 이 책은 반대로 부디 밤에는 읽지 마시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밤은 행동을 준비하는 이들에겐 너무나 위험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책을 많이 읽은 스타일 느낌이 탁 나죠. 네. 목소리도 괜찮아요. 음악 쪽으로 갔었어도 괜찮을 것 같고 헤어가 받쳐주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이 무슨 뭐 집을 넓히고 뭐 큰 차를 사고 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살면서 아마 마음이 풍성해진다는 건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박일호 씨가 2달 전에 내신 끌리거나 혹은 떨리거나 이 서평집은 어제 출연하신 김보경 씨 그 낭독은 입문학이다 라는 제목의 또 책을 내신 김보경 씨가 어제 출연하셨는데 두 권이 다 그 서평집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시선도 있고 그래서 읽는 재미가 두 권을 읽어보면 이 두 작가의 두 저자의 다른 개성의 재미가 있고 그래서 책을 내가 잘 안 봐서 좀 뭔가 누가 가이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도 없거니와 또 아무거나 뭐 읽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따가 박일호 씨가, 김보경 씨가 사인을 해주세요. 제가 출판사의 협찬을 받아서 그냥 10,000원씩 제가 가져왔는데 10,000원씩 그대로 드립니다. 서점에 가시면 이거 16,000원 써있네. 6,000원. 왕창 깎아준다. 파고든 책은 바꿔드립니다. 네. 또 다음 우리 북 콘서트 때 그 책을 또 읽으신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그나마 책 얘기만 좀 더 해도 저도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읽어본 어떤 그 낯선 골목 그러나 궁금해지는 그런 풍경을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듣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일호 씨였습니다.